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왔는데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니까 집에 있던 타이레놀까지 같이 먹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몸살 기운이 있는데 감기약을 먹고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타이레놀을 추가로 한 알 더 드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흔하다는 것이 이 문제를 더욱 무서운 것으로 만듭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무 문제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절대로 감기약과 타이레놀을 함께 드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즉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은 미국 내 급성 간부전의 원인 중 무려 42%에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과 관련된 사망자가 약 500명에 달하며 급성 간부전이 발생한 경우 사망률이 28%에 달하고 3분의 1은 간 이식이 필요한 수준으로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일부러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 제품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나도 모르게 중복해서 복용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으로 간이 손상되기 시작해도 처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간세포가 파괴되고 있는 동안 본인은 그냥 감기가 낫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왜 감기약과 타이레놀을 동시에 먹으면 간이 위험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기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 간 손상이 시작됐을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은 무엇인지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타이레놀은 상품명이고 그 안에 든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는 판코레이, 판피린큐, 화이투벤, 테라플루, 콜대원, 신시아 같은 수많은 종합감기약들 안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감기약을 먹으면서 타이레놀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아세트아미노펜을 2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복 복용이 간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으면 이것은 소화관에서 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은 이것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분해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세트아미노펜은 안전하게 처리되지만 일부는 간에서 NAPQI라는 독성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NAPQI는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간에는 이 NAPQI를 무독화하는 방어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입니다. 정상적인 용량에서는 NAPQI가 생성되는 즉시 글루타치온이 달려들어 이것과 결합해서 무해한 형태로 바꾸고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글루타치온이 간의 해독 경비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량으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NAPQI가 너무 많이 생성되어 글루타치온이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글루타치온이 고갈되면 남은 NAPQI가 간세포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세트아미노펜 유발 간독성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로 설명하자면 글루타치온은 간이라는 도시를 지키는 소방대원들입니다. NAPQI는 독이 든 불씨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소방대원들이 불씨를 즉시 잡아 끕니다. 그런데 불씨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소방대원들이 모두 동원되어도 감당을 못하고 불이 도시, 즉 간 전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간세포 괴사이고 심해지면 간부전입니다. 그렇다면 과량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성인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의 하루 최대 권장량은 4000mg, 즉 4g입니다. 그러나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음주를 하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용량에서도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매일 음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2000mg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중복 복용이 일어나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표적인 종합감기약 한 봉지 혹은 한 알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약 300mg에서 500mg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기약 복용 지침은 보통 1회 1봉지 또는 1정에서 2정, 하루 3회에서 4회입니다. 이것만으로 하루에 약 1500mg에서 2000mg의 아세트아미노펜을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타이레놀 500mg짜리를 증상이 심하다고 하루 3번에서 4번 추가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레놀만으로 하루 1500mg에서 2000mg이 추가됩니다. 감기약의 아세트아미노펜과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을 합산하면 하루 3000mg에서 4000mg에 달합니다. 이것은 최대 권장량의 경계선이며 간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나 음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위험 용량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제품은 감기약과 타이레놀만이 아닙니다. 두통약, 생리통약, 근육통약, 수면보조제, 종합비타민 복합제, 심지어 어린이 해열 시럽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서 두통도 있어서 두통약도 먹고 근육통도 있어서 근육통약도 함께 먹는 경우 이렇게 서너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아세트아미노펜 하루 최대 용량을 훌쩍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의 증상이 처음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과다 복용 직후 처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아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정도만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감기 증상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 채 약을 계속 복용합니다. 그러다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면 간 손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옆구리 위쪽, 즉 간이 있는 부위에 통증이나 압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황달, 즉 피부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으로 변합니다. 심한 피로감과 식욕부진이 지속됩니다. 2단계에서 즉시 의료 도움을 받지 않으면 96시간에서 4일째부터는 정격 간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혈액 응고 장애, 복수, 의식 저하, 간성 혼수가 발생합니다. 2단계에 이르면 간 이식 없이는 생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진행이 불과 3일에서 4일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아무런 신호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과 타이레놀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술과 아세트아미노펜의 조합은 간 독성을 극도로 높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CYP21이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 아세트아미노펜을 정상 경로가 아닌 독성 경로, 즉 NAPQI를 만드는 경로로 더 많이 대사시킵니다. 즉 평소와 같은 용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어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NAPQI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코올은 간의 글루타치온을 고갈시킵니다. NAPQI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무독화하는 글루타치온은 줄어드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음주자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으로 인한 간독성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배 높습니다. 따라서 전날 술을 드셨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타이레놀 복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약처와 의학 전문가들은 매일 3잔 이상 음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안전한 복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을 구입하거나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약 포장지 뒤편에 있는 성분 정보를 확인해서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아세트아미노펜은 영어로 어시터미너펀 혹은 PARACETAMOL이라고도 표기됩니다. 두 가지 이름이 같은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황금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제품은 하루에 한 가지만 복용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종합 감기약을 먹고 있다면 타이레놀을 따로 드시지 마십시오. 타이레놀을 먹고 있다면 종합 감기약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지 않은 단일 성분의 기침약이나 코막힘약을 따로 드십시오. 세 번째로 하루 총 아세트아미노펜 복용량을 계산하고 추적하십시오. 하루에 복용하는 모든 약의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합산해서 4000mg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 고령이신 분,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2000mg을 기준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십시오. 네 번째로 모르겠을 때는 반드시 약사에게 질문하십시오. 약국에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구입할 때 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있는지 모르실 때는 약사에게 반드시 여쭤보십시오. 약사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중복 복용 여부를 즉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로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서 감기약과 타이레놀을 동시에 오래 복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감기약은 증상 완화를 위한 것으로 5일에서 7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오래 복용할수록 아세트아미노펜 누적량이 쌓여 간에 부담이 커집니다. 간이 손상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고 신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 오른쪽 윗배 통증이나 묵직한 느낌, 피부나 눈 흰자 위에 황달, 소변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으로 변하는 것, 심한 피로감과 극도의 식욕 부진, 그리고 며칠째 지속되는 원인 불명의 복통이 나타난다면 이것들은 간 손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집에서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 복용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초기 24시간 이내에 해독제인 N-아세틸시스테인을 투여하면 간 손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만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치료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집에 보관 중인 상비약들을 모두 꺼내어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어느 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지 파악해 두십시오. 그리고 중복될 수 있는 조합들을 메모해 두십시오. 셋째 날에는 가족 중 감기약과 타이레놀을 동시에 복용하는 습관이 있는 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공유하십시오. 넷째 날에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약국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들의 성분 조합이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다섯째 날에는 간 건강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 보십시오. 혈액 검사의 간 수치인 AST, ALT 수치를 최근 확인하신 적 없다면 가까운 의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주를 자주 하시거나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은 연 1회 이상 간 기능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감기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감기약도 필요 없습니다. 손 씻기, 충분한 수면, 적절한 실내 온습도, 관리,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강력한 감기 예방책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고령의 부모님,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타이레놀 자체가 무서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얼마나 많은 제품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중복으로 복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이 감기약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도 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약 봉투 뒷면의 성분표 한 번만 확인하는 습관.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약은 한 번에 한 가지만 먹는 원칙. 이 두 가지 간단한 규칙이 여러분의 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께 필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진통제나 감기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